네, 2025년 5월 16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유세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다. 연속해서 방송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에 대해서는 착하다라는 그러한 인상이 있죠. 착한 문수, 그 프레임에 갇혀서 박제가 돼가고 있다. 착한 문수로 유도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 내부는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걸 고발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려면 김문수 후보는 착한 문수와 더불어 꼴통 문수라고 하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꼴통 문수 체제로라도 전환해야 국힘과 김문수 후보의 폭망을 면한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왜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얘기 있죠. 속담이 있죠. 누구누구 욕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요 하면서 그 욕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건데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에 사람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코끼리를 생각해서 오히려 코끼리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는 순간에 거기 갇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해, 너 이거 참 잘하네, 너 이거 참 잘하네 하게 되면 칭찬받기 위해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저는 지금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는 유시민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봅니다. 즉 뭐냐, 착한 문수가 돼야 된다.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2010년 5월 14일인가요? SBS에서 했던 경기도지사 경선 TV 토론 장면입니다. 그때 유시민하고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붙었는데 이때 뜻밖에도 유시민이 김문수를 극찬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짤로 돌고 있어요. 잠깐 보시죠. 선배시고요.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보안사 분실로, 시경대공 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임을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 통화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을. 네, 잘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운동권조차도 김문수를 인정합니다. 좌파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아주 잘 보시면은 김문수에 대한 공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강점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번에 한독수와의 단일화 때처럼 자기가 억울하다가 싶으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김문수 그분 훌륭한 분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질을 안 내고 양순해집니다. 지금 이재명이 김문수를 공격하면은 김문수는 할 말이 있어요. 나도 너만큼 어렵게 컸고 난 너보다 더한 노동운동을 진짜로 했고 운동권 수요도 훨씬 더 높고 구구하게 너 경기지사 내가 먼저 했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이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은 절대로 김문수를 공격 안 합니다. 이게 뭘 만드느냐? 김문수는 착한 사람으로 규정해 주는 거죠. 자, 야당이 만든 프레임에 걸려듭니다. 적이 만든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어요. 지금 김문수는, 국힘은, 김문수는 굉장히 이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는구나. 지금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카톡도 보게 되면 김문수는 사람이 굉장히 우쭐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하는 글이 많이 오는데,
그러한 프레임에, 착한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에 그런 대통령 선거 못합니다. 지금 착한 문수는 박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파닥파닥 날고 뛰고 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문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유세에는 전혀 열정이 없고 감동이 없고 폭발성이 없습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했던 거는 그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할 때, 그리고 그걸 탄압하는 게 들어왔을 때 격렬하게 저항함으로 해서 힘이 발휘됐던 거죠. 그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그런 전태일이라든지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계속 두면은 착한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탄압하려고 하면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죠. 자, 지금 유시민을 필두로 한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김문수를 계속 착한 문수로 규정을 해서 김문수는 물론이고 국힘당 스스로가 김문수 착하다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즉 정치적인 발언이나 강수를 못 두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 문제인데 이거조차도 김문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효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보다 더 원초적인 동물의 세계에 가게 되면 충효가 있나요? 더 원시인 세계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보다 인간성이 드러나죠. 거기에 충효라는 개념이 있나요? 저는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착한 거는 물론이고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충성과 효도, 이런 거는요 계속된 이렇게 교육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지 타고난 본성은 아닙니다. 자기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지. 물론 모성애라든지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진 부모 자식도 만나면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조금 해주는 건 동물의 세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처럼 철저한 충효라든지 착한 모드는 동물의 세계도 없고 아마 원시 종족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가 무리를 지어서 점점 더 발전한 사회로 오기 위해서 충효라는 개념은 동양에서는 유학이 주로 집어넣었죠. 법가나 도가 쪽에 가면 충효가 거의 강조 안 됩니다. 착하다는 게 좋다라는 미덕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이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거 생존의 방법이에요. 내가 착하게 있으면은 내가 드세면은 무남들 정 맞듯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맞고 말 잘 되니까 누가 뭘 줄 수가 있죠. 능력이 딸려도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착한 모드로 가죠. 되게 불리해지면 처음에 팔팔 뛰던 사람도 뒤지게 맞고 나면 착하게 온순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걸 선하고 그게 좋다라는 건 이건 교육이에요. 종교가 들어가서 교육한 것도 있고 착한 양이 되어라,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면은 사회가 안정되니까 선하게 살라 그러지. 근데 이 착한 것, 충효, 이게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조직 내에서 생활할지는 몰라도 어떤 부류를 이끌거나 할 때는 못합니다. 충신 모드에 갇혀서 조선이란 나라가 망해야 할 나라를 망하게 못하게 해서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게 했던 사람이 내가 보기엔 유성룡과 이순신입니다. 그 시절에 이순신과 유성룡이 합세해서 조선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 세웠으면 훨씬 강성해졌을 텐데 그냥 충신 모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쭉 들어서 조선은 식민지가 돼버리잖아요. 정치에 있어서는 적당한 때에 팍팍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는 민주당에서 그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자기 미덕은 착한 건 줄 알고 착한 문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지금 국힘당 의원들 중에 특히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이 김문수 유세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예지, 유영원, 진종호 등 친한계 의원들, 그 다음에 김재섭, 김태호 등 그런 의원들이 자기네 페이스북조차에서도, 자기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조차에서도 김문수 유세 관련 글을 거의 올리지 않고 자기 의정 활동이나 자기 다른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네 페이스북, 자기 홍보 수단에다가 이재명에 대한 걸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웃기는 거는 이 국힘당이 가장 의존하는 게 영남인데 TK, PK겠죠. 근데 지난 5월 13일 대구 경북 선대위 발족식 할 때는 김석기, 권영진, 김영동, 유영아 등 TK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들었지만 이건 뭐냐? 김문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퍼슨도 그런 얘기했죠. Join,
or die. 뭉치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서 단결을 요구했는데 지금 국힘당은 전체가 단결해도 이재명 이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로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이 김문수 유세하는 유세 현장에는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자기 당원들을 보내줘야 유세장에 활기가 뛰는데 활기가 안 뛰죠. 김문수 지지율이 금방 40 몇 프로 갈지 아는데 못 가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 국힘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유시민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있다. 두 번째로 국힘당 내에서 지금 각자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하와이 가서 그 빅아일랜드 뭐 화산 나오는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거기 가서 또 왜 이렇게 페이스북은 띄우고 있어. 거기에서 근데 지금 저 민주당은 또 홍준표를 이용해서 홍준표를 총리로 뭐 하는 것처럼 홍준표가 빨끈하고 화를 내고 하니까 오히려 김문수에 가야 할 관심이 홍준표한테 가버리면서 김문수는 점점 더 소외돼 가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도 지금 유세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동훈과 더불어 이러니 국힘당에서 무슨 선거운동 하겠어요. 김문수 스스로는 착한 문수 프레임에 갇혀 있고 국힘당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꿰뚫어 본 사람이 안철수예요. 안철수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입니다. 어쩌고 한 다음에 무슨 얘기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고 하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 뒤에는 결기를 잊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즉사의 각오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꼭 집어서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거리로 나오십시오. 당원이 손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를 꼭 찍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당의 자산이자 중심이셨습니다. 혹시 과거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오직 나라와 당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출마를 결심하면서 내린 구국의 결단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쩌고 시작하셨다면 끝도 함께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요. 이 싸우러 가는 친구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풍악 울리면서 군악대 울리면서 사기 잡고 나가서 그리고 이기면은 그때 국민들이 와 하고 이제 같이 동참도 해주지. 자기네끼리 뭐 군악도 못 울리고 쪼개져 있으면요 참여도 안 해주고 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오히려 구박을 합니다. 우선 김문수는 꼴통 문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아하게 착한 문수, 내가 이러이러한 이재명 경기지사 때보다도 더 많은 성과가 있었어 하고 그런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사법, 입법, 행정, 상권을 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개헌을 해서 남북관계부터 모든 거를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끌고 갈 수도 있죠.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김문수를 했는데 지금 김문수는 50 정권에 저항할 때보다 더한 꼴통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착한 문수 프레임에 빠져 있어. 지금은 36개로 하게 되면은 지고 있는 상태니까 패전개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패전개는 아주 기발한 작전을 써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저쪽에서 다 해주는 그런 작전에 말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또 4분 오열돼가지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어. 하기 싫은 거죠. 이렇게 단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게 해병대의 단결력 얘기하는데 아니 해병대 단결력이 그냥 생깁니까? 줘 맞고 하면서 그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고 울고 짜고 하는 게 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일부러 해야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안 생깁니다. 아니, 모성애가 지극한 본성이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대면대면하거나 새끼를 뿌리치는 애미한테는요, 모성이 안 생깁니다.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훈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그걸 키워야 됩니다. 지금 국힘은요, 제가 아까 이 앞선 방송에서 우선 구호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지역 개발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핵 문제,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 관심 많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든지, 이런 폭발성 있는 에너지를 더 들고 나와야 돼요. 우리 한국 핵무장 검토하겠다라든지, 그렇게 치고 나갈 때, 지금 작은 문제를 갖고 나가니까 국힘당 의원들도 주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수 후보는 착한 문수로 박제가 되지 마시고 꼴통 문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영화 명랑에서 보게 되면 이순신이 회야 아내를 부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냐 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독종으로 나가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난중일기를 보면서 이순신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순신 독종입니다. 독종 중에 독종이니까 맨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23번인가 부하를 처단해서 그래서 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착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위대한 전쟁 지휘관들, 링컨을 포함해서도 하나같이 지독한 사람들이었지 이 대자대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 문수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어중이 떠중이 돼가고 있는 국힘당 선대고 휘어잡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갖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이병태 갖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톡톡 건드는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선대위 고문 모시는 옛날 나이 드신 분들만 쭉 나열하는 거 보게 되면 야 저렇게 하고 저게 이겨? 얼빠졌네. 그리고 김용태라고 하는 젊은 비대위원장 만들었으면 한번 소식껏 해봐야지. 그럼 언질도 줘야 되고. 아니 읍참 마석도 하는데 읍참 윤석열을 왜 못해? 그런 결기도 없이 어떻게 이재명하고 싸운다고 문수는 나왔습니까? 문수는 착함을 버리고 꼴통으로 돌아가라. 저희 강력한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